최범식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필른대학교 심리학 전공이시고요. 독일 필른 베타대학교 임상심리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산치료보건센터 대표이시고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한국상담계열원 평생교육원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최범식 교수님 나오셔서 심산치료의 실제에 대한 강의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감기가 돌아가지고 오늘 보수교육회 때는 잘 나와야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아직 좀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이거 좀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 음성은 아닙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한 대로요, 저는 심리상담 또 심리치료를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는 상당히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9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국에서는 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시절이었고요. 저도 전혀 모르고 독일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게 심리학 쪽 분야였었는데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심리학 쪽으로 했고요. 심리학도 분야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독일어나 영어로는 클리니컬 사이콜러지라고 그래요. 클리니컬 사이콜러지를 이게 두 갈래가 있더라고요. 상담 심리학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상 심리학이 있는데 학과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배운 그 내용이 두 개를 합친 그런 쪽의 전공이었기 때문에 학제, 문화적인 차이 느끼면서 제가 국내에 와서 상담 활동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교회에 들어가서 교수 활동을 했었고요. 저는 그 전공을 심상치료를 전공을 했었는데 심상치료는 인간, 개인, 클라이언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인간이 자기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싸우고 해결하고 극복해 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상치료는 그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문제를 제대로 싸울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체계화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심상치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담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얘기 나오려면 상당히 또 여러 이론, 여러 생각들이 또 나오게 돼 있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또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상담에서는 아직도 통일되지 않고 어떤 주관적인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죠. 무엇을 치료가 뭐냐, 치유가 뭐냐, 그 부분은 항상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이요, 무엇을 찾고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난한 방법은 문제를 제대로 알고 깨우치게 하고 변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불안한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면 불안을 해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불안을 해결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어떠한 진행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불안을 호소하잖아요. 어떻게 컨셉을 잡고 어떻게 좀 다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걸 전공해서 또 어떤 치료 방법을 좋아해서 그 부분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 똑같이 우리가 상담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은 개별적으로 상담가의 개별적인 치료 방법, 배움, 똑같은 문제지만은 방향과 흐름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안 자체를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불안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만을 쭉 소개하는 게 심상치료다, 이 말씀입니다.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따라서 그 불안이 해결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날 수도 있는 성질이에요.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 지금 현재 어떤 컨셉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진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자지우지하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씀 많이 듣죠. 경청은 어디에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경청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뭔가 해결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청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뭔가 그러니까 뭘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면 스님께서 아셔야 돼요. 경청을 함으로써 어떤 치유의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죠. 자, 경청을 하면 어떤 치유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담자가 그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을 진심으로 또 얼마나 그걸 의미를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나요? 모든 상담은 내담자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느냐.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을 한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국은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청도 거기서 존재하는 거고, 어떠한 사례를 듣거나 힘, 용기, 지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애를 써서 전달하잖아요. 최종 목적은 내담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로 치유를 경험하거나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최종 목적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변화시키는데 여러 방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 치료 이론이 있고 여러 치료가 있는데, 심상치료는 그분이 현재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그걸 그대로 본인이 인식하고 벗어나고 또 생활에서 실습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하는 그러한 컨셉, 노하우, 그거 자체가 심상치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담자를 자기의 문제를 알고 벗어나게끔 인도하는 방법이 심상치료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상치료는 심상을 다루어서 인간의 문제, 마음, 내면 세계까지 치료를 인도하는 심리치료다,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내면, 마음까지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상담에서 마음이 논의되는 부분도 사실 얼마 안 됐었어요.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까 내면의 세계라고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내면의 세계를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나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추세인데요. 왜 마음과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도외시하지 못할까요? 저희들이 다루는 내담자의 힘듦과 고통 성질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언어나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끝나지 않고 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뿌리가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불안을 얘기를 하거나 우울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울증 하나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뿌리가 뭐냐?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문제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상담하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초기 상담 장면에 거쳐야 될 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뭘까요?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면 내담자 진술 작업이에요. 내담자가 말로써 지금 현재 힘든 어려운 등등 있잖아요. 그것을 소개하거나 끄집어내면서 상담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 상담자가 미리 말씀을 해서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그 부분을 거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내담자의 자기 문제를 소개하는 방식이 스스로 어색하고 어렵지만 소개하는 방식하고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는 좀 뜸을 들이는 역할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무슨 일로 연락을 했습니까? 어떤 문제를 도와드릴까요? 이런 정도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담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소개하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담의 초기 단계의 특징입니다.